마소의 테라파워는 30년부터 가동 목표로 소형 원자로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도 따로 비밀 AI 설비를 갖춘다는 흐름에 엔비디아 주식이 오르며 FOMC 전 미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오늘 대주전자 재료 등이 날아갔듯 아직도 증권가들이 깊게 추적을 하는 기업들 중에 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시간이 나신다면 풍선이나 KN솔 등 큰 자금이 흘러가는 산업들 중 몇 기업들은 꼭 공부해서 경험을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1년에 4번 있는 한국선물옵션 만기일로 현재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도 오르려고 하면 던지는 하락시키는 종목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탐욕지수 미국 증시는 48로 상승, 코인은 74로 상승. 애플, WWDC 14 발표, 주가는 하락. WWDC 14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기존의 음성비서 시리에 챗GPT를 장착할 뿐만 아니라 AI가 글쓰기, 알림 요약, 이미지 생성 등의 작업을 도와주게 되는 것인데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이 필요하며 아이패드나 맥은 M1 칩 이상의 AP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된 iOS 18, iPadOS 18 등 최신 OS는 오는 7월에 영어 베타 버전이 출시되며 공식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개인정보는 개인폰 안에서 처리되지만 과도한 프로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경유할 수 있게 한다는 등 결국 무언가 획기적인 내용이 없이 끝난 첫날의 발표에 애플 등 관련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항상 비밀리에 있다가 갑자기 획기적인 걸 선보였던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의 위세가 AI 시대에 대응을 못하며 밀리는 모습을 볼 때면 영원한 건 없으며 2월 14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의 변화 때는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한다며 말씀드렸던 혁신 두 가지 엔비디아와 일리아릴리가 각각 $740에서 현재 $1210와 $865가 된 것처럼 그 다음 시대 변화 땐 빨리 올라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유럽 극우 성장의 K방산 기회. 유럽연합 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 선거가 종료되고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등 극우 계열에 힘이 실리면서 동유럽권을 중심으로 한 방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K방산 업계가 기회의 땅으로 될지 주목된다고 전하였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이 184석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극우인 유럽보수와 개혁, 정체성과 민주주의가 의석 80석, 53석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연대할 경우 제2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 의석수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유럽의회에는 보수 계열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방산에 대한 예산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전하였는데 유럽은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방산 밀어주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방산 물자의 약 63%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당장 방산 자생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은 이상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도 높다고 전하였습니다. 3. 금값. 중국 매수 멈춰 급하락. 중국 정부가 무려 1년 6개월 만에 금 사들이기를 멈추었습니다. 중국이 주도해온 금값 랠리 탓에 정작 중국이 추가 매입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 2023년 1월까지만 해도 트로이 온스당 $1,750 수준이던 금값은 최근 $2,400 선을 오르내리다 현재 $2,313.2에 거래되며 32%나 오른 가격을 보여주었는데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5월 말 공식 중국 정부 보유 금 가치는 약 235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덕분에 금 가격이 오른 것처럼 매수가 일시정지된 순간 금값이 당장 1.4%가량 하락하였는데 중국의 금 매입 중단이 장기화될지 여부의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광둥유해버 금그룹 장보 투자이사는 현재 언론에 탈달러화 추세 속에서 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부각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트로이 온스당 $2,350라는 1차 포지션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중국 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정을 거친 후에 매입 기회를 찾으라고 조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4. 중국 저가공세의 철강기업 신용등급 강등. 중국의 대규모 밀어내기 철강에 미국과 유럽 등은 관세로 맞섰지만 한국은 그대로 받으며 국내 철강업체들의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처럼 대형 기업들은 아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지만 자체 고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하공정 업체들은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 나이스 신용평가는 재무 안정성이 낮은 하공정 철강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고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경기 둔화 속에 중국산 수입제 확대로 당분간 업황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포스코 등 대형 기업들도 안심할 처지는 아니라고 말이 많은데 국내외 자회사들이 잇따라 대대적인 미래산업 투자에 나서면서 채무 보증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본업인 철강업에서 현금을 벌어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구조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5.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올라가는 이유. 이번 3대 아마케 아스코에서 주목받은 한국바이오 기업 중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있었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의 SC 특허 기술은 해외 할로자임 기업과 더불어 정맥주사 제형의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인데 정맥주사 치료제는 보통 지방층을 뚫지 못하기에 직접 혈관에 주사를 하게 되지만 SC 특허 기술만 있으면 엉덩이에 놓아도 혈관까지 뚫어서 보내줄 수 있기에 편리성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작년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에도 앞으로 SC 기술이 적용된다고 언급되는 등 강한 미래성과 로열티에 외국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 또한 SC 기술이 적용되던 중 임상에서 큰 결과를 보여주며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일반 정맥주사 제품보다 피하주사 임상에서 부작용 5배 개선, 생존 기간은 더 길어지는 서프라이즈 효능을 보여주며 8월 FDA 승인 발표 기대와 아스코의 베스트 신약 선정, 존슨앤존슨이 손을 내민 행보 등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는 기술이 패권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한국의 바이오 기술 부문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여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당 기업들을 설명드린 것은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하여 얘기 드린 것이지 추천이 아니며 지금 와서 매수인지는 개인 공부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바이오 업체들이 임상에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매출 기준으로 상패가 결정되는 기술 특례 조건 때문에 R&D에 돈을 집중하기보다 빵집, 임대업 등 당장 매출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임상 등 자금 모금을 위해 기술 특례 상장을 했지만 나쁜 사례들 때문에 실제 좋은 기업들도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사건 같습니다. 마소의 테라파워는 30년부터 가동 목표로 소형 원자로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도 따로 비밀 AI 설비를 갖춘다는 흐름에 엔비디아 주식이 오르며 FOMC 전 미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오늘 대주전자 재료 등이 날아갔듯 아직도 증권가들이 깊게 추적을 하는 기업들 중에 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시간이 나신다면 풍산이나 KN솔 등 큰 자금이 흘러가는 산업들 중 몇 기업들은 꼭 공부해서 경험을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1년에 4번 있는 한국 선물 옵션 만기일로 현재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도 오르려고 하면 던지는 하락시키는 종목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